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 시각 출구가 어떤 흐름으로 좋아지는지, 어떤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눈맞춤도 잘 되고 신체 눈 협응이 잘 되고 또 보고 생각하고 적절한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그 눈맞춤이랑 시각 출구가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을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청각 출구가 좋아지는 흐름은 또 어떤지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그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청각 출구가 좋아지는 흐름을 살펴볼 때 사실 아이가 얼마나 활발해지느냐, 정적이었던 것들이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관심이 적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적었던 것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이 생기고 사회성이 좋아지는지 사실 그거랑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이해하시기에 복잡하실 수가 있어서 일단 아이가 내는 소리, 언어 중심으로 그 좋아지는 흐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흐름이 좋아지는 흐름, 그 속도가 훨씬 더 원활해지려면은 아이들이 몸을 다양하게 사람들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되시고, 또 사람들 안에서 같이 웃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소리에 소리 이상의 그런 담겨져 있는 생각, 의도, 감정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사회적 경험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청각추구 흐름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각추구가 좋아질 때 아이가 내는 소리, 언어가 어떤 흐름으로 좋아지고 어떤 방향성을 띠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각추구 뭔지 아시죠? 우리 터치아이 TV 많이 보셨으면 청각출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의 청각출구가 있는 아이들은 청각적인 자극을 주는 기계 매체에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TV, 스마트폰을 오래 봤다든지 누르면 소리 나는 장난감, 눌러서 이제 기계 소리 나는 전자제품들에 노출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특별히 미디어 노출이라든지 기계 소리 노출이 없었는데도 청각추구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집이 좀 조용했던 거죠. 사람도 많지 않고 같이 있는 엄마 아빠나 식구들이 좀 조용했고, 그래서 아이가 주변에 조용해서 소리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았던 일상에서 나는 그런 소리를 아이가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는 그런 언어적 상호작용이 충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이 조용하고 언어 자극이 적었으면 아무 소리를 안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 목소리를 안 들었다고 해서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주변의 기계 소리, 뭐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가전제품 돌아가는 소리, 뭐 툭툭툭 이런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청각추구 있는 친구들 중에는 그냥 평상시엔 조용하다 가끔씩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뚜껑뚜껑 뚜껑뚜껑 뚜껑뚜껑. 그래서 이 소리는 약간 이제 지하철 가는 소리고, 이거는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전제품 소리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어떤 친구는 이 친구는 세탁기랑 환풍기, 선풍기 앞에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그 소리를 자기가 비슷하게 연상하면서 내는 소리인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청각추구가 시작이 됐으면 처음에는 그 소리를 바로 들려주진 않아요. 보통은 청각추구 있는 친구들 처음에는 좀 정적이에요. 몸을 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멍하게 추구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불러도 잘 반응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자기가 듣고 뭐 관심 있어 한다던거나 다른 사람이 와 밖에 나가자 막 이런 반응이 있어도 딱히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 말소리에 반응을 잘 안 하고 당연히 호명 반응에 아이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좋아지면 이제 소리를 내기를 시작합니다. 소리를 내기를 시작할 때 그 중에는 건강한 소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청각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청각추구적인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입 모양이 크지 않고 소리가 약간 짧고 톤이 높고 소리 길이가 짧은 거.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소리일 수 있고, 소리는 이제 다양할 수 있어요.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건강한 것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보통 이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더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소리를 내게 되니까. 그래서 이 소리를 내면서 언어 자극도 더 주게 되고 아이의 필요한 주의 환기도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소리가 나오는 과정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얘가 이런 좀 이상한 소리 안 냈는데 이런 청각추구성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게 더 심해지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심해지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아이가 몸을 쓰기 시작하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청각추구 있는 친구들이 없다가 생기는 게 전혀 아니고 아이가 소리 내는 방법을 알아내고 이전에는 머릿속에 그냥 소리만 안 내고 계속 추구가 됐다면 이제는 자기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아니까 그게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발전된 모습인데 그렇지만 이 흐름에서 계속 이 소리를 혼자 계속 내도록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주의 환기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조금씩 더 반응하게 됩니다. 부르면 조금 반응하거나 아니면 여기 과자 먹자, 우리 밖에 나가자 하는 이런 말에 조금씩 아이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계속 좋아지면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의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도 이렇게 좀 다양해져요. 톤이 높았던 친구들은 톤이 조금 이제 내려오고 아이가 소리를 내는 상황이 다양해집니다. 기분 좋으면 깔깔깔 웃기도 하고 서로 펑펑 울고 화가 나면 막 이렇게 하고 또 화가 나면 소리를 꽥 지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목적으로도 소리 내는 게 한동안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를 꽥 지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드리거나 해서 뭔가 소리를 만들어서 그러지 마, 시끄러 이런 반응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이렇게 주변 물건이나 벽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점차 사람들의 말소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이제 좋아집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이라든지 눈빛이 다양하게 보이게 되고요. 듣고 이해하고 심부름을 한다든지 듣고 이해하고 같이 어디로 이동하거나 지시 수행하는 것들이 점점 좋아지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듣고 반응이 좋아진다는 건 수용 언어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표현 언어도 같이 늘어나는데 처음 아이가 표현 언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는 청각추구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표현 언어가 나올 때는요. 처음에는 모방어, 그러니까 반향어인지 모방어인지 알 수 없는 듣고 따라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유사한 상황에서는 그 이전에 들었던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 엄마가 이거 줄까? 뭐 먹을 거나 좋아하는 거 줄 때 줄까? 했었던 상황이 기억이 나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주세요가 아니라 줄까? 주세요?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전에 들었던 말을 하게 되는 흐름이 한동안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과정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 모방어 또는 즉각 반향어. 모든 모방어를 다 반영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아이가 모방을 하다가 점차 자기 생각으로 적절하게 대답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말을 따라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뭔가 말을 하면은 아이가 처음에는 말을 따라 하는 거 이거 뭐야 그러면은 뭐야 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사과야 사과 따라하고 이거 물 줄까 물 따라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방어 위주로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방향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듣고 조금씩 대답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핑퐁이 듣고 한 번 대답하는 거 정도로 시작이 돼요. 듣고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듣고 한 번 대답하는 걸로 시작이 되다가 그런 시기들이 충분히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핑퐁 대화가 이제 조금씩 이어지게 되는데 이 흐름에서 또 어떤 모습도 나오냐면 아이의 말과 억양 톤이 조금 단조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주세요도 주세요, 줘요 자연스럽게 아니라 주세요, 저요 이렇게 좀 딱딱 끊어지고 억양도 모노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억양이 부자연스럽다가 이제 점차 어떨 때는 억양이 자연스러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억양이 부자연스러운 것들 두 상황이 같이 가다가 점점 억양이 자연스러워지고 정말 생각해서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말투로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청각출구가 좋아지는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이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에는 소리를 낼 때 또는 듣고 반응을 할 때, 말을 할 때 청각출구적인 흐름이랑 같이 나오면서 건강한 부분들도 종종 나오다가 이제 비중이 건강한 부분들 위주로 커지는 거죠. 처음에 소리를 낼 때도 청각출구적인 소리를 내기도 하고 건강한 옹알이 방향 소리가 가끔씩 나올 수 있다가 이 건강한 옹알이 방향이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듣고 대답하는 것도 처음에는 따라하다가 반향어처럼 듣고 따라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듣고 생각하면서 자기 말이 나오고 또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웃고 울고 화나는 표현도 많아지고 하면서 아이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소리를 내는데 청각출구 흐름이 이제 있다. 그럼 요것만 보지 마시고 일단 요거를 주의 환기를 시켜주시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 때는 뭔가 그런 소리보다는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와우 이런 의미 있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네. 그러면 요 상황을 보시고 아이가 지금 요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가 억양이나 말투가 자연스러워지려면 감정 경험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청각출구도 있고 약간 톤 높고 단조로운 소리도 있는데 요즘 보니까 깔깔깔 웃고 또 속상할 땐 펑펑 울고 삐치기도 하고 이런 게 좋아지네. 그러면은 말투도 건강해지겠구나. 그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을 충분히 아이가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실 때 한동안은 청각출구적인 성향적인 것들이 당연히 우세하게 나오겠지만 건강한 자극을 충분히 계속 주면서 이 소리로 언어로 상호작용하다 보면은 건강한 자극을 통해서 청각출구적인 것도 나오고 건강한 언어적 반응도 나오고 그러면서 건강한 언어 반응 쪽으로 점점 더 비중 있게 나오게 될 거예요. 저희가 부모님들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정물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보고 듣고 반응했던 대상이 사실 사람들이 아니었고 좀 건강하지 않은 자극이었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구정물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이한테 말 걸어주고 언어놀이하고 활발하게 상호작용해서 좋은 자극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구정물에 깨끗한 물을 한동안 넣어도 어때요? 한동안 구정물이 나오죠. 실제로 제가 아이들 만나다 보면요. 아이들이 좋아지면 갑자기 그 추구적인 것도 확 많아지는 것 같고 청각출구적인 그런 소리들도 확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건강한 것도 같이 늘고 전체적으로 양적인 게 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산만해지고 활발해지고 움직임이 다양해진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그 다음 단계로 훨씬 더 좋아지는 그 흐름이 훨씬 더 빨리 가더라고요. 구정물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전체적인 행동, 관심, 그 다음 소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많아진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우리 아이가 충분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청각추가 잘 조절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듣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연결한 소리,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 흐름 잘 기억하고 계셔서 그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신체 접촉, 몸놀이, 친구들하고 놀이, 언어적 상호작용 꼭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늘 강조드리는 신나는 몸놀이, 즐거운 언어놀이 오늘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전 다음 강의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